김어준, 유시민, 최강욱, 조국,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민주의 탈을 쓰고 인권의 탈을 쓰고 한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데 아주 주저함도 없고 자신의 잘못된 말로 인해서 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함은경TV입니다. 오늘은 최강욱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책은 이동재 기자가 쓴 죄와 벌이라는 책입니다. 요 책입니다. 2020년 2월 말부터 검언 유착, 검찰과 언론의 유착 관계를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해서 온 신문을 달구었습니다. 먼저 그 사건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재 기자의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신라젠과 밸류 인베스트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밸류 인베스트라고 하는 회사, 이철 대표는 신라젠이라고 하는 항암제 제조 제약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 신라젠이 문제입니다. 치료제 개발에는 임상실험이 필요합니다. 2015년도에 양산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이 삼상실험을 축하하는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이 강연회에 보사부 장관을 역임했던 유시민 씨가 참석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본인은 덕담이라고 했는데 놀라운 일이며 효과가 상당 부분 입증되었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덕담이, 더군다나 보사부 장관을 역임한 사람의 덕담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신라젠에 투자해서 투자 원금을 완전히 까먹었습니다. 그 피해액이 무려 1조 원에 달합니다. 이동재 기자의 사건은 이 신라젠, 유시민과의 관계, 이런 것을 취재하고자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2월 중순 이동재 기자는 수감대에 있는 이철한테 편지를 하나 띄웁니다. 취재에 응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가 이동재 기자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이 편지를 빌미로 해서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짜고서 수감되어 있는 사기꾼 이철을 협박해서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라고 하는 진술을 강요하게 했다. 이게 흔히 말하는 검찰 언론의 유착, 검언 유착 사건의 내용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이동재 기자와 짜고서 이철을 강요하여 이철로 하여금 자기가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 라는 진술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편지에 그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기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검언 유착이 드러났다고 호들갑을 떨고 한동훈, 더 나아가서 윤석열을 겨냥해서 언론을 이용해서 유시민을 공격했다. 이동재 기자는 거짓 협박범으로 몰려서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결국 2020년 7월 달에는 구속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조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더욱 부풀려서 검언 유착이라고 떠들고 당시에 2020년도 4월 선거에 이용하기에 혈안이 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김어준,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조국, 그리고 검찰에는 이성윤 서울지검장과 정진웅 부장, 이런 검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KBS, MBC에는 장인수 기자라고 요즘 최근에 함정 취재로 잘 알려진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이 당시에도 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악랄하게 이동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동재 기자의 인권은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 재판 기간이 무려 2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한 인간이 200일 동안 구속돼 있고 2년 10개월 동안 재판을 해야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한 개인에게는
엄청난 일이었고 자신의 일생이 경각에 달린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토록 인권과 민주파리를 했던 그분들이 한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데 아주 주저함도 없고 자신의 잘못된 말로 인해서 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거짓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있지도 않은 거짓말로 사람을 올감했던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시민과 최강욱을 압니다. 그런데 이 이동재 사건을 보고 가해자 위치에 있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실망을 넘어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평소 몇 마디의 실수, 허언, 과장된 이야기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로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 이건 범죄입니다. 그리고 양심상 도저히 허락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사과 한마디도 없이 온갖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민주투사인 양 행세하고 발언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겉과 속이 다른 한 인간, 내가 과거에 사람을 잘못 봤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재 기자는 2년 10개월의 법정 투쟁을 통해서 물론 중간에 한 200일 동안의 구속 과정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거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우리 곁에 이 책, 이동재의 죄와 벌이라는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사라고 하는 사람, 신성식 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동재 지가 구속되면 어쩔 수 없겠지, 한동훈을 불겠지. 이게 바로 이동재 사건의 핵심입니다. 검찰 내에도 서로 다른 생각과 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무슨 하나의처럼 검찰 독재를 한다는 그런 망상 버리시고 권력에 줄대서 출세하려고 했던 그 검찰,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동원됐던 검찰들이 아직도 검찰 내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정치검찰, 검찰 독재 이런 말들 하는 사람들 도대체 자신들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이 피해자라고 하는데 한 인간을 올가매기 위해서 어떤 짓을 벌였는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괴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민주의 탈을 쓰고 인권의 탈을 쓰고 민주당을 써먹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앞에 고발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고 한패가 되어버린 민주당,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제2의 제3의 이동재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권,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나서 행동합시다. 세상을 바꿉시다. 함은경 TV입니다.